붉은 자국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그때도 좋아요. 그러면 뭘 자주 발라주냐, 이렇게 잠들다가 몸 한번 뒤척일 때 얻어 걸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뾰루지 보이시나요? 여기는 흔적이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한 군데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달에 또 한 군데가 생기고, 요 며칠 이 뾰루지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드름이나 뾰루지 흔적 관리, 아니면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씻고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여러분, 저 꾸미고 왔어요. 일단 그때가 제일 무섭지 않으세요? 막 몽글몽글 막 이거 세력을 키워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확장이 막 돼. 막 트러블 생길 때 막 이게 커져.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결. 무조건 손 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앰플 바르시더라도 손에 균이 너무 많아서 얘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균 타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앰플이나 연고를 발라주시는 건데, 제가 지난번 쿠션 영상 찍었을 때처럼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 발라주는 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저는 이 앰플이나 연고를 집 화장대에 두지 않아요. 파우치에 늘 갖고 다녀요. 트러블 안 올라와도. 언제 어느 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가방 안에 지갑 없어도 얘는 있어야 돼요. 이제 트러블이 시작되면 화장도 반만 해요. 대부분 트러블은 여기 위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딱 요렇게 요만큼만 화장해주고 요만큼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자주 발라주냐, 소문난 제품 쭉 써봤는데 로드샵에서 파는 거는 이니스프리에서 팔았던 비자 들어간 거, 그게 좋은데 그거는 와방 올라오는 건 별로 안 좋고 데일리 케어 정도엔 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와방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와방 올라올 때 해주는 게, 이게 별명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소화기, 파란 소화기, 요런. 우리나라에서 제가 썼던 것 중에는 응급하게 얘를 딱 가라앉힌 데는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얘를 발라놓으시면 살짝 보호막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막 각질 일어나듯이 이렇게 벗겨져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외부 유해 성분으로부터 일단 차단을 해주고 염증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원료는 여러분 대부분 염증 가라앉히거나 트러블 케어해주는 제품들은 성분들이 비슷해요.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던 어성초와 병풀 추출물 정도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큼 또 효과가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거 사오실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이나 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성분 자체가 항염해주는 성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제 여드름에 관련된 거 처방해줄 때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러블 와방 올라올 때도 좋고 보호막 형성되는 거에서는 얘가 좋은데, 사실은 사용감은 얘가 좋아요. 기분 좋게 바르는 건 얘를 발라요. 이게 연고인데 발림성이 되게 로션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려면 뭐 직구를 한다던가 그런 불편함이 좀 있겠죠? 얘를 구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 다 트러블 케어하는 데는 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홈케어 할 때 집에 가셔서 깨끗이 세안하시고 관리해 주실 때도 발라주시는 건 똑같아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갖고 계신 스킨을 솜에 충분히 적시셔서 트러블 케어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코 밑에 난 데다가 시범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턱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트러블 난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갖고 계신 스킨을 솜에 충분히 적시셔서 이 위에다가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패딩, 코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분이 쑥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짧게는 5분, 15분까지 두는데, 이걸 처음 해보신 분들은 오래 올려두면 또 그게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늘려가는 거. 먹는 것도 그렇고 피부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건 항상 조금씩 관리를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나는 테스트 해보고 싶어, 난 조금 더 한번 욕심내볼래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 쿠션 영상에서 진짜 고수들은 피부 재생 칼슘으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 만드는 거에만 칼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진짜 피부관리 고수들은 이온 칼슘, 피부에 흡수되는 칼슘으로 피부장도 재생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스킨을 이온카시노 스킨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솜에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피부 재생과 염증, 피부 가라앉히는데 효과 있게 하는데, 이거는 이온카시노 들어간 데다가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병풀 추출물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집게가 들어있고, 네, 여러분 이거 각질 패드 같이 생긴 그런 패드예요. 트러블 가라앉히는 크림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 위에 뭐로 패딩해줄 거냐가 중요한데, 피부 진정해주고 재생해주는 역할을 여기다 머금고 있거든요. 요거를 요 위에다가 그 솜 스킨 묻히는 대신 얘로 패딩을 해줘봤어요. 미니 마스크팩이죠. 근데 성분이 진짜 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피부에는 아무 마스크팩이나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온카슘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랑 병풀 추출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한 장으로 되게 마음 놓고 케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뭐 누워 계세요, TV 보세요, 뭐 핸드폰 하세요 하는데 사실 저는 자기 전에 올려요. 이렇게 잠들다가 몸 한번 뒤척일 때 이렇게 떼내고 자거든요. 당연히 진정되는 속도나 관리는 더 잘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제 트러블이 막 올라오다가 가라앉았어. 그럼 붉은 자국 빨리 빼고 싶잖아요. 그때도 좋아요. 그냥 널브러져 놓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렴되고 훨씬 빨리 진정이 되고 빨리 붉은기가 빠지거든요. 이제 이거 좀 내려놓고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뭘 바르고 어떻게 케어하고 막 이런 걸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이거 얻어 걸렸어요. 탈모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에서 소개했던 건데, 케어를 해올수록 바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먹는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짠! 여러분, 이 로얄 젤리는 어떤 뭐 꽃의 화분 이런 게 아니라 여왕벌이나 아기벌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일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성장 호르몬이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관리 잘했던 할머니? 그 방송을 봤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드시는 게 이 로얄 젤이었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다시 말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모 관리할 때 재생?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나는 것도 재생이니까 거기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로얄젤을 첨가해서 먹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머리도 다시 나는데 도움이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확실했던 건데, 트러블이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러블이 나고 나서 자국 관리할 때도 또 빨리 빨간기가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달라진 건 로얄젤을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트러블 케어, 흔적 케어 할 때마다 이 로얄 젤리를 열심히 먹어봤더니 다시 없을 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트러블 관리하는 컨텐츠 만들 때 꼭 이거를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는 그냥 로얄 젤리 자체만을 주제로 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만큼 재생 관리에도 중요하지만 항노화하고도 너무 직결돼서 얘를 주제로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해서 로얄 젤리뿐만 아니라 얼굴에 바르는 거든 먹는 거든 다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드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모 주스 같은 거에 섞어 먹는데, 탈모 주스를 따로 드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유에 섞어 드시는 게 좋고, 우유는 좀 비추해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우유에는 가능하면 타드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전문 의사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유에 타드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 모두 함께 더 씩씩하고 더 건강하고 예쁜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 또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